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이 오셨냐면, 저번에 이제 후원자분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쓴 글이거든요. 제가 쓴 글인데, ROE가 퍼보다 큰 경우 아마 회사에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정체될 확률이 큰 상황이다. 악재가 지속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관찰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분께서 질문하신 건 뭐냐면,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고 ROE 저 퍼가 좋은 지표로 봐서 좋게 해석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악재라고 말씀하셔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메일 그대로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다 제가 하나를 더 가정을 할게요. 하나를 더 가정하는데, 지금 제가 쓴 부분에서는 수정을 해놨어요. 약간 첨부를 해놨어요. 수정이 아니라 ROE 빼기 퍼가 이 차이 금액이 좀 상당히 큰 경우까지,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차이 금액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경우, 얘는 뭐냐면 이게 악재라는 게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악재가 회사에 어떤 악재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ROE가 퍼.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커졌다는 거. 우리가 ROE는 퍼센트잖아요. ROE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쵸? 이건 플로우 개념, 이건 스탁 개념, 이건 멈춰 있는 개념, 이건 플로우, 움직이는 개념. 그래서 이게 단기순이익이 있고, 이게 자본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이 단기순이익이 뭐예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기초자본에서 이제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이게 평균을 분모로 놓고, 이거 단기순이익을 분자로 놓은 게 왜 ROE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본 분의 단기순이익이 ROE란 말이죠. 단기순이익이 ROE예요. 그럼 이건 퍼센트로 나와요. 퍼센트. 이거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즉 자본 대비 단기순이익이 뭐냐면 몇 퍼센트냐. 자본을 100으로 두었을 때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22%면 20%면 자본이 100일 때 단기순이익이 20. 이 말이잖아요. 그냥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는 뭐예요? 퍼는 단기순이익이 밑으로 가고 뭐예요? 회사의 시총, 이걸 좀 풀었으면 EPS 한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는, 주가를 분자로 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단기순이익 대비 몇 배냐, 이건 배잖아. 몇 배. 그래서 기준이 틀리지만 그냥 이게 20%, 이것은 뭐 한 10배다 하면 그냥 이거하고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그냥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 숫자를 비교하는데, 즉 이런 경우 ROE하고 퍼가 금액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회사에 악재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즉 ROE가 퍼보다 숫자가 더 크고 이 숫자 차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은 이제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이게 제가 함께봐 TV라고 있어요. 함께봐 TV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설명했던 내용인데, 잠깐만요. 예, 함께봐 TV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쓰는데 직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본 대비 순이익을 보자고요. 기초 자본이 1000만 원인데 단기 순이익 200만 원이니까 그냥 ROE를 20%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자본 대비 수익, 즉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20% 수익이 났죠? 이게 ROE예요. ROE는 지금 현재 20%예요. 20%. 그쵸? 20%. 그러면 뭐예요? 기말 자본은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그래서 1200만 원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주식회사 철수를 영희가 2천만 원에 인수했어요. 2천만 원에. 2천만 원에 인수했으면 펀은 뭐예요? 펀은 뭐예요? 200만 원분의 어때요? 2천만 원이 되잖아요. 10배라는 거예요. 10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 자, 영희가 이 주식회사 철수를 인수해서 당기순이익이 그냥 200만 원이 그대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이 그대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뭐냐면 10년이면 이걸 회수한다는 거예요. 10년. 2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2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냥 200만 원이 계속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년이면 이 2천만 원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회수. 2천만 원.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당기순이익은 기말 이익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기말자본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ROE가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ROE가 줄어든다. 그런데 만약 ROE가 그대로 유지된다. 20%라고 했죠. 아까 ROE 20%고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자 기초자본 1200만 원에서 20% 그럼 24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1440만 원이 돼. 기말. 또 이거에 대한 20%.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단기순이익으로 한 6년이 안 돼서 한 5년 몇 개월, 한 5년 5개월, 6개월 돼서 투자 금액 2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퍼가 10은 뭐예요? 퍼가 10은 10배는 뭐예요? 투자 금액 2천만 원을 10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10년에. 그런데 ROE가 이때는 뭐예요? ROE가 줄어든다는 가정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그대로 일정하다는 가정. 그런데 ROE가 줄어든 게 아니라 ROE가 뭐예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뭐예요? 퍼는 지금 20하고 ROE가 20인데 퍼가 10이에요. 상당히 크죠? 근데 원래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자 이때는 뭐냐면 퍼가 ROE가 20이고 퍼가이면 이게 5.6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10배에서 5.6배 즉 5년 한 6개월 정도면 이걸 회수한다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은. 그러면 뭐예요? 저평가잖아요. 퍼가 우리가 보통 이익률 잘 나오는데 퍼가 5.6배면 어때요 여러분?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투자가 많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올라요. 그럼 퍼가 다시 어때요? 배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ROE가 20이고 퍼가 10이다.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잖아요. 악재가 없는 이상은.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저평가됐으니까. 계속 사다 보면 주가는 오를 거 아니에요. P는. 오르다 보면 어때요? 이 퍼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적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멀티플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참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 동영상으로 웅진과 웅진 싱크비, 웅진 코웨이를 정리한 것을 제가 동영상 찍어서 블로그에도 좀 정리하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설명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20%인데 제가 30%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착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20%에 30%이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작년 7월달, 8월달에 나왔으니까 그냥 아무 법률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쓴 거예요. 썼는데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댓글에 20%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20%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전화해봤죠.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당연히 6번 설명도 틀려진 거죠. 근데 제가 블로그도 그렇고 이 유튜브도 그렇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제가 이제 수정은 해놨어요. 그 자막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더 조심하고 배우는 또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 수정상 해놓고 그대로 놓아두겠습니다. 참고 바라시고, 자, 우리가 코에를 한번 볼게요. 코에를 보기 전에 메디톡스를 먼저 볼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ROE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2019년도 ROE가 28.7, 2018년도 31.5잖아요. 근데 퍼는 뭐예요? 추정퍼가 39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ROE가 28.77로 예상하는데 추정퍼가 39.46이에요. 지금 ROE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ROE가 28.77이면 뭐예요? 이게 배수를 많이 받아요. 주가의 배수를 퍼 대비 주가의 배수를 좀 많이 받잖아요. 훨씬 크게 멀티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ROE가 19, 2019년도 예상은 17이에요. 17.33. 근데 뭐예요? 지금 추정 17.94잖아요. 약간 퍼가 더 높죠? 멀티플을 더 높게 받는다는 거예요. ROE보다. 왜? ROE가 있기 때문에. ROE가 있으면 당연히 비슷하면 거의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까 이런 숫자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하나 해보시면 돼요. 이런 숫자를 기록하셔가지고 그냥 1000으로 하든지 100으로 하든지 해서 단기 순이익을 ROE로 두고 계속 한번 실제로 한번 다 몇 번 노가다처럼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이런 의미구나 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퍼센트나 퍼로 이렇게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그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몇 배로 줄어드는지 퍼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래서 멀티플을 많이 받는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자, 고영 한번 볼게요. 고영이 ROE가 뭐예요? 지금 20일 예상이 18이잖아요. 18%. 근데 퍼는 뭐예요? 지금 예상 퍼가 30배예요. 멀티플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ROE가 높다는 것은 멀티플을 많이 받아요. 자, 클래시스 한번 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ROE가 지금 예상이 38이에요. 근데 퍼는 뭐예요? 지금 약간 좀 37.93이니까 그래도 차이는 크지 않잖아요. 그쵸? 멀티플을 높게 받잖아요. 대신 차이는 크지 않아요. 적정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웅진코에 보셔요. 웅진코에는 뭐냐면 ROE가 지금 예상이 33%예요. 33.93. 자, 퍼가 15.0배. 뭐예요? 거의 반절이 숫자의 차이 나죠. 2분의 1 차이 나잖아요. 33.93, 15.05.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제조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뭔가 추정퍼가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ROE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거의 반값에 지금 거래되잖아요. 반값에. 그렇죠. 뭔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회사에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재가. 웅진코에의 악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웅진이라는 회사에 웅진 싱크빅이라는 회사에서 코에를 인수하면서 뭔가 지금 부의 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웅진 지금 코에이가 웅진에 인수되기 전에는 아웃소싱을 둬서 관련된 어떤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전산이라든지 무슨 물류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웃소싱을 둬서 최대한 싼 가격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싼 가격에 아웃소싱을 뒀지만 이제는 뭐예요? 웅진 싱크빅이나 웅진이 어때요? 그 아웃소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웅진 코웨이로부터 그냥 아웃소싱을 주지 웅진 코웨이에서 다른 기업에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웅진 싱크빅이나 웅진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코웨이로부터 일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악재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관찰을 해보시고 한 주라도 사가지고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최소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들,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 대충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아웃소싱을 안 하고 웅진이나 웅진 싱크빅에 일을 줬을 때는 만약 웅진에서 코웨이에서
웅진 싱크빅으로 일을 주고 웅진 싱크빅에서 다른 회사로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통행료만 받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코웨이 입장에서는 이익이 또 이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관찰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코웨이와 같은 회사를 이렇게 좋은 실적의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시고 이제 하라는 거죠. 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28.48이에요. ROE가. 그리고 19년도 22.50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퍼가 어때요? 훨씬 좀 낮잖아요. 지금 28점인데 한 17, 19잖아요. 19, 17 추정퍼가 훨씬 낮아요. 낮고 지금 또 차이도 있고. 그렇죠. 약간 비슷비슷하면 괜찮은데 차이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 그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도 관찰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코웨이도 그렇고 애경산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소싱 하는 것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은 커요.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웅진 싱크빅에 주고 또 이제 그 단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ROE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ROE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에서도 ROE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ROE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퍼와 ROE네. 퍼와 ROE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단기순이익이잖아요. 단기순이익. 그렇죠? 퍼는 단기순이익이 분모로 가고,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분모로 가고 시가총액. ROE는 뭐예요? 단기순이익이 분자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예요. 그렇죠? 자기자본. 그런데 이 단기순이익의 약점은 뭐예요? 약점. 이 단기순이익의 약점은 잠깐만요. 여기다 할게요. 단기순이익의 약점은 일시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요인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도 있지만 그 일시적인 그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은 어떤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변동성 없이 계속 발생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자산 처분이익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이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ROE가 뭐 이익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ROE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ROE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일시적인 요인을 빼야 돼요. 일시적인 요인을 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경기 변동을 많이 타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성이 엄청 커요. 이런 회사들은 제외 ROE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은. 세 번째는 뭐냐면 거래처가 많아야 돼요. 거래처가 아주 많아야 돼요.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B2C를 B2C 업종이 이제 ROE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B2B 업종이다. 이런 경우에도 B가 엄청나게 많으면 거의 B2C처럼 많으면 가능해요. 무슨 플랫폼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현금 흐름 비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단기 순이익을 뺐을 때 이게 플러스가 되든지 또는 0과 가까워야 돼요. 0과. 이 말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 단기 순이익. 이게 뭐야? 이익의 질이 아주 좋다. 이익의 질이 좋다는 의미예요. 이익의 질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ROE를 판단하고 ROE가 당연히 ROE가 높으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예요? ROE가 높으면 뭐예요? 당연히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투자할 때에는 뭐냐면 이 악재가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싼 가격에 사면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쿠에나 애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투자할 때 뭐 1년에 한 번씩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회사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이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실 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노트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또 따로 정리를 또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마 이제 강의 노트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는 회계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갖고 지금 만들어 놓은 강의 노트 그다음에 함께봐 TV 강의 노트 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뭐 충분히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큰 무리는 없을 거니까 앞으로는 좀 강의 노트가 좀 많이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대략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하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로.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아까 내가 ROE를 보고 투자하냐? 그래서 ROE 빼기 펄을 보고 투자하냐? 그럼 뭐예요? 이게 클수록 뭐예요? 악재가 있다는 거라고 했죠. 악재가 있기 때문에 P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ROE 곱하기 보통 펄은 그거잖아요. 자기 자본분의 P잖아요. 어떤 자본 대비 몇 배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예요? 배수가 적을수록 악재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배수가 적을수록 이런 부분인데 자 원래 ROE가 높으면 당연히 이것도 멀티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거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거나 근데 이게 크다는 것은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재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악재의 지속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관찰을 하신 다음에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투자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디어로 투자하신다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PBR로 투자한다.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PBR 보고 투자한다. 그럼 뭐예요? 이것은 아주 어설픈 PBR을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아주 저평가된 거. 뭐 PBR 스크리닝을 해서 뭐 한 3배나 4배 정도? 뭐 이 정도. 한 3배 또는 4배 정도 이하 된 것들 스크리닝해서 이제 이것도 볼 게 많잖아요. 이제 보통 유형자산을 보면 보통 유형자산이 큰 업종이 전통적인 산업들이 보통 PBR에 낮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산업이구나. 유형자산의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크냐? 그쵸? 기계는 어차피 팔면 중고 기계 팔면 얼마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비중이 크냐? 근데 이 부동산도 어떻게 해요? 보유 기간이 기냐? 이걸 따져보셔야 돼. 보유 기간이. 자,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하나 따져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재평가를 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재평가는 어떻게 알아요? 손익계산서의 포괄 손익에 보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재평가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게 스크리닝 할 때 PBR을 볼 때 골라야 돼.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회사 중에서 똑같이 PBR이 0.3이다. PBR이 0.3이다. 그러면 뭐예요? 재평가를 한 회사하고 안 한 회사하고 당연히 재평가를 안 한 회사를 골라야 돼. 이게 재평가돼 있어. 재평가한 회사는 이미 시가로 재평가가 되어 있는데 0.3이라는 거죠. 이 회사는 재평가가 안 되어 있는데 0.3이라는 것은 시가로 재평가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셔야 돼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부가가 어때요? 아주 적게 기록돼 있어요. 시가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토지는 거의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요. 그리고 시가는 또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죠. PBR. 이것도 아이디어에도 PBR도 여러 가지예요. 투자 방법이. PBR 이렇게 아주 초저평가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업종별로 나는 헬스케어다. 헬스 뭐 바텍이나 막 그런 있잖아요. 뭐 이런 오스타 임플란트 막 이렇게 헬스케어 쪽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보통 PBR이 한 2배 정도 있잖아요. 2배보다 떨어지면 거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익이 나는데 PBR이 2배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종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질문하신 게 뭐 고 PBR, 저퍼 막 이런 하나의 어떤 너무 정형화된 그런 것보다도 업종별로, 그 다음에 아까 ROE를 적용하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 나누고, 그 다음에 PBR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 업종 특성이 나눠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 그래서 거기에 그런 아이디어에 맞는 투자 방법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레퍼런스를 많이 해놓고, 그러려면 많은 회사들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을 또 대입을 해보고, 어떨 때 투자하는 게 제일 투자 수익이 나는지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을 정말 10%라 높일 수 있으면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10%가 나중에 복리로 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차근차근 지금 정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죠. 정리해 나가고 있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 지금 제가 아직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 그대로 요약한 내용이고 나중에는 또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공부는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